팀장님, 안심해 말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서울 4개 자치구에서 이번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거든. 안심해 분, 나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밤길에 위험에 처했어? 그때 스마트폰을 막 흔들어. 그러면 서울 전역에 쫙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나의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경찰이 막 출동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성들이 매우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심이 앱은 10월 중순부터 다운받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날씨가 좀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죠? 네, 추워요. 오늘 느낌 어떻습니까? 저요? 네. 안 좋아요. 지금 네. 손끝이 막 저리고 시리고 이래요. 나이 들었나 봐요.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네. 조금 아까 제 전화기 소리 난 것 같아요. 저도 순간 제 걸 봤는데 깜짝 저는 놀랐어요. 이미 진동이었어요. 네. 참 이 사람들이 네. 왜 이런 식대 또 문자를 보내고 하는지. 자, 제가 이렇게 느낌을 네. 물어본 이유는 네. 알뜰한 쏙쏙 우리가 네. 그 진행을 하는 데에서 네. 오늘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 쉬운 문제가 나올까를 우리 재밌게님의 평소 상태를 보고 네. 우리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견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재밌게 문제 내는 출제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네. 늘 어, 네, 뭐 이렇게 세 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까 낮에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네. 제가 외솔상 받은 상금 일부를 두 분께 쾌척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네. 했기 때문에 자 아주 흐뭇한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널리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앞다리 수다는 이걸로 네.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토란 쏙쏙. 당신의 교양 점수는 과연 몇 점? 지금 도전하세요. 1. 다음 중 가늘게 쪼갠 나무 토막이나 조금 긴 듯한 토막의 날개라는 뜻의 두 글자 낱말의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계피, 2번 개비, 3번 가치. (2번) 다음 중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제가 도리어 더 큰 화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2. 도깨비는 방망이로 떼고 귀신은 경으로 뗀다. 3.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 3번.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주소를 적어서 매의 꽁지 속에다 메어둔 표시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채 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로 쓰이는 세 글자 낱말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4번. 다음의 세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는 두 글자 낱말은 무엇일까요? 관역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 조금도 틀림없이 바로. 5번.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이 법인데요.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 법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도로상의 증기 자동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은 증기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는데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어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6km 혹은 도심에서 3k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법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문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늘 세 문제. 아니 그런데 주관식이 왜 늘었어요? 뭘 늘어요? 왜요? 주관식이 세 개고 객관식이 늘 두 그랬습니까? 개였잖아요. 오히려 객관식 하나였는데 좀 늘어난 거죠, 객관식이. 지금 오늘 객관식이 두 개였어요? 전 세 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또 문제입니다. 두 개였습니다. 네. 네. 들어가 봅시다. 까짓 거 뭐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어려워하고 주관식이라고 쉬워하겠어요? 그렇죠. 객관식이 자, 1번은 좀 쉬웠지 않아요? 쉽죠. 네. 네. 너무 뭐 이거 보기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날개. 날개였죠. 날개, 네. 뭐, 가늘게 무엇이라고 쪼갠 쪼개서 나무 토막. 네, 나무 토막. 조금 긴 듯한 토막에 개피냐, 날개. 개비냐, 가치냐. 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돌비님은 저는 뭐 이거는 네. 늘 매일 애용하시는 네, 흡연자들은 네.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알고 이 있죠.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개피인지 개비인지 가치인지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 왜냐하면 세 가지 말 다 쓰기 때문에. 그럼요. 흡연자들은. 네. 그렇죠? 다 쓰는데 이 중에서 올바른 표현, 규범적으로 이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죠. 그렇죠. 자, 어느 하나, 것일까요? 다 같이 둘, 예. 셋. 하나, 둘, 셋. 2번. 개비. 네, 개비입니다. 개피 같이 이것도 다 써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달라고 한같이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개피하고 개비는 차이가 표준이 어느 걸 표준말로 할 거냐. 네.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개피죠. 뭐 이런 말 쓰지 않나요? 한 개비죠. 이렇게 쓰나요? 한 가치라고 보통 해요. 한 다음에. 가치. 그쵸. 가치를 좀 더 많이 한 쓰는 것 같아요. 개피라고도 써요. 그죠? 개피. 네. 근데 개비는 잘 안 쓰는 거예요. 아니요. 네. 말을 할 때는 한 가치를 많이 썼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말로는 한 가치죠. 가치를 뭐 많이 두 가치만 줘. 쓰잖아요. 이런 식의 네. 가치를 많이 썼고 글을 네. 쓸 때는 개비. 한 개비 이렇게 네. 정확히 아, 썼던 그래요? 것 같아요. 개비라고 써요? 네. 어. 글로 쓸 경우도 잘 네, 별로 없지 없어요. 않나요? 제가 그죠? 바른 생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점수가 높습니다. 네, 1번은 이렇게 가볍게 풀었습니다. 2번은 어떠셨나요? 2번도 좀 쉬웠습니다. 문제 뭐였죠?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아. 제가 도리어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 속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1번일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네. 말인데요. 그 반대말이죠. 네. 가는 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반대말도 아니네. 반대말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네, 막을 호미로 걸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막는다. 이거는 오히려 네. 좀 좀 비슷한 비슷한 면이 있죠. 맥락은 네. 있죠. 네. 정답 1번 제출하겠습니다. 2에서 도깨비는 방망이로 떼고 귀신은 경으로 뗀다. 이건 또 3은 뭔 노루가 말인지 제 모르겠어. 방귀에 놀란다. 2번은 이제 뭐 퇴마사들이 네. 쓰는 이야기인데요. 퇴마사? 그러니까 네. 도깨비는 방망이로 네. 이건 뭘까요? 방망이로 때린다는 뜻일까요? 떼고 떼내고 아니 그러니까 방망이로 뗀다는 게 네. 어떻게 한다는 거냐는 거죠. 방망이로 도깨비를 때려서 쫓아낸다는 뜻인지 방망이를 훔친다는 이야기죠. 도깨비는 방망이로 훔친다고요? 그거 그냥 방망이 못 쓰게. 돌비님의 그냥 저기고 우리 정말 동화- 아니 정말 아니, 돌비님은 봐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방망이로 제가. 떼고 네. 네. 경으로 뗀다. 귀신은 경으로 경을 뗀다. 친다. 뜻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방망이로 뗀다는 게 방망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방망이로 자, 방망이로 이 네. 방망이의 주인은 누구냐? 도깨비 방망이냐?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죠? 돌비님이? 조사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조사를 좀 벗어나서 저는 이제 그런 상상력을 했던 거죠. 도깨비에게 방망이가 중요한 물건이고 그게 있어야 뭐
뚝딱 바뀌니까. 그러면 도깨비의 방망이를 만약에 제가 뺐었어요. 뺏으면 그러면 도깨비는 도깨비가 그 아니죠. 방망이를 찾으려고 더 나에게 오지 않을까요? 옛날 얘기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없어요. 도깨비가 방망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그렇군요. 도깨비 신분증이 사라지거나. 이게 이 네. 속담은 원래 그 어떤 의미에서 쓰였냐면 귀찮은 존재를 떼는 데는 그것에 맞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그 속담입니다. 근데 물론 방망이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는 궁금하네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귀신은 경으로 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의 주술적인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도깨비는 방망이인데 그냥 얼핏 저는 방망이를 휘둘러서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이렇게 무섭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망이를 숨겨서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돌림 상상이고. 네. 그죠? 네. 그 혹시 옛날 얘기 중에 방망이 숨겨서 뭐 됐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때요? 저요? 예. 얼핏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도깨비가 찾아오라는, 존재가 우리 원래 전통 도깨비가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 도깨비 있죠. 우리나라 네. 전래 일본에도 도깨비 동화에도. 있잖아요, 일본에. 네. 일본에도 도깨비가 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깨비.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그죠? 간혹은 눈이 하나인 도깨비도 있지 않아요? 외눈박이. 네. 있죠. 그랬었죠. 눈 이렇게 세 개인 것도 있었고. 설명이 긴 거 보니까 이게 정답이죠?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답은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얼마 전에 재작년 그때 도깨비라는 드라마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 근데 방망이는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 도깨비는 너무 잘생겼었어요. 좀 문제가 있었죠. 우리의 전통 도깨비와는 조금 다른 거기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승사자도 나왔었는데. 네네. 저승사자는 게 귀신이잖아요. 네, 저승사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보기에는 그 사람도 잘생겼는데 네. 좀 약간 어떤 면에서 조금 멍청해 보이는. 좀 멍청한 그 인물로 나왔죠. 네. 얼마 전에 다른 데 드라마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 배우가?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되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네. 넘어가 보죠. 뭐.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여러분은 가는 방망이와 오는 홍두깨 이게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제가 도리어 더 큰 화를 입는다 라고 했는데 이 방망이와 홍두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세히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사실 홍두깨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게 네. 홍두깨가 무엇이냐? 하실 줄 알고 제가 네. 준비해 왔습니다. 홍두깨가 그 뭐? 짱구에 나오는 뭐 그렇긴 한데 네. 네. 그 홍두깨 선생님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방망이 그러니까 끝이 매끄럽고 방망이는 홍두깨는 좀 돌출이 있어서 육가? 홍두깨 맞으면 굉장히 홍두깨- 방망이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픈 걸로 홍두깨를 그렇죠. 혹시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돌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그건 좀 이상한 얘기고. 네. 네, 방망이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네. 구졸들이 쓰던 육모 방망이부터 네. 육모는 이제 모가 6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야, 그거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를 맞으면. 자, 이거는요, 홍두깨는 뭐냐면, 그 예전에 다듬이질 하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 그 옷감들을 뭐 빳빳하거나 이런 것들을 곧게 펴가지고 주름이 지지 않고 평평하게 되게도록 다듬이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두드리던 네. 이게 홍두깨인데요. 그 홍두깨의 길이가 한 70cm 정도 된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둥그렇고. 박달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 면이 그 올 같은 게 풀리지 않고 올이 잘 평평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천을 감아 가지고도 이렇게 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단단한 네.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방망이는 그럼 뭘까? 우리가 흔히 방망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망이의 종류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게 둘 다 빨래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방망이라 빨래 하면 방망이 빨래 있죠. 방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예전에는 그 빨래를 할 때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때를 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집에 근데 있었어요. 네, 그 방망이는 길이가 30cm 정도 된답니다. 맞아요. 30cm, 33cm. 네. 그런데 홍두깨는 70cm. 훨씬 더 큰 근데 두 그 배가 넘는. 다듬질 할 때도 네. 다듬이돌
에다가 이제 그 다듬이 방망이 그것도 네네네. 크기가 길이가 30cm 정도. 한 그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홍두깨는 네. 그 두드리는 거 말고도 천을 둘둘 감아가지고 말아서 이 판을 뭐 비스듬하게 두고 얘를 그 세워가지고 어떻게 뭐 두드리고 이렇게 펴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듬이 할 때만 쓰는 그 방망이 말고도 더 큰 방망이가 있는데 그것을 홍두깨라고 한다고 하는 그 것으로. 집에 저는 어릴 때 맞습니다. 집에 네. 둥그렇고 긴. 손 두 개를 합친 그러니까 네. 그런 만큼의 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네. 10cm 좀 넘는 네. 그런 두께 둥그런 네. 10cm 되는 그런 홍두깨가 있었어요 집에. 네.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게 뭐에다 쓰는 거였는지를 사실은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그렇군요. 다듬이 방망이는 그리고 조그만 빨래 거. 방망이는 네. 다 기억이 나요 그것들도. 네, 네. 그걸 그 집안에 여유가 없어서 그걸 다 버린 게 이사 올 때 버리고 했던 게 좀 너무 안타깝긴 그 해요. 여유가 없다는 건 공간이 부족하다는 공간이 말씀 네. 아시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챙겨두려면은 사실 집안이 생활사 박물관처럼 커야 되는데 맞아요. 어렵죠. 그 너무 아깝긴 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주거 생활에서 그 창고가 예전보다 이제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광이라고 하는 게 광이 없어지고 하는 없어지고. 바람에 음. 옛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가 힘들어진 그렇죠. 거죠. 네. 네. 맞았습니다. 맞췄습니다. 아, 네. 뭐 당연히 뭐 이건 1번, 2번은 가볍게 맞히시고 그렇지. 3번도 맞힐 수 삼 있어요. 3번도 쉬운 거죠. 아쉬웠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옛날에도 뭐 여기저기 나왔던 여기저기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저기도 네. 나왔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아, 네. 다루었던 겁니다. 세 그래서 글자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군요. 냈던 거죠. 앞에 한 문장만 했으면 좀 약간 헷갈렸어요. 저는 안 헷갈렸어요 그래도. 몽고 온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네. 이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매, 그랬는데? 수리 뭐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떠오르다가 네. 두 번째 귀뜸 주고 네. 금방 원래 눈치챘죠.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서 적어서 꽁지에다가 네. 메어둔 그 네. 표시를 얘기하는데 이걸 떼버리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채 할 때, 혹은 알고도 모르는 채 할 때, 뭐 이걸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세 글자의 낱말 무엇인가요? 동시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시치미. 네, 그렇습니다. 시치미.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문제를 내려다가 고맙습니다. 쉬운 문제를 그 냈습니다. 쉬운 걸로 한번 가야죠. 네. 자, 한글날 이후에 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일단 세 문제까지 오늘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네. 좋은 일도 좀 있었고, 네. 마음도 좀 푸근하고 네, 하니. 세 문제. 네. 세 문제까지 갖고 네. 마음 편하게. 자, 그러면 다음 4번.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이거 문제를 그래도 다시 한번 내주세요. 한 번 더. 맞힌 네. 것 같아요. 다음에 세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는 두 글자 낱말은 무엇일까요? 관역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 조금도 틀림없이 바로 그거 이렇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야 이거 몇 음절인지도 안 알려주셨죠? 전 모르겠네 이거. 아니요, 두 글자라고 두 했잖아요. 글자. 이음절. 다시 생각해도 이건 모르겠네. 이거 맞췄네 내가. 두 글자. 저만 맞췄겠죠 속으로. 모르죠. 뭐.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해보세요 빨리. 난 모르겠어요. 네, 포기. 이 말은 한자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틀렸네. 해보세요. 한자말 두 글자.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돌비님? 좀 더 생각하시겠는가요? 빨리 합시다. 아 그냥 어차피 한자 나는 모르는데. 별이로 했는데 이거 틀렸네요. 땡. 네. 땡이네. 네. 별이는 별이 이거 그건 아무 상관이 아니에요. 없는데. 네. 참 너무 정말. 자신 있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음절이라길래 관역에서 관중? 제가 이 관중? 귀띔을 꽂아- 이 귀띔을 꽂았다는 드리면 뜻이고.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뭐야? 이것을 찔렀다. 정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제 참 안타깝네. 네. 생각 못했어요. 네. 제가 이 근데 1번, 귀띔을 2번은 알겠는데 세 네. 번째 뜻이 왜 정고? 조금도 틀림없이 바로 전곡이 그런 네. 뜻이 있다는 네, 거예요. 조금도 그런 세 가지의 틀림없이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 재미있는 지적했다는 뜻은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아니라 바로 바로. 틀림없이 바로 이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틀림없이 네. 바로.
그런데 더 그 새로운 거는 네. 이 표현이 예전에 많이 쓰이고 요즘은 안 쓰이긴 하지만 정곡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 정곡하다. 네.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주로 쓰였냐면 지금은 북한에선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정통으로 마치다. 이런 의미에서 정통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 정곡하다 이 말은 정곡으로 마쳤다라는 표현으로 정곡하다 이렇게 뭐 하다 쓴다고 붙여서 한대요. 괜찮네요. 우리가 야경하다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우리도 것처럼. 우리말 만들기에 네. 하다 되다를 많이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정곡하다. 이런 새로운 정곡하다. 표현을 또 아쉽네. 보았습니다. 안 맞췄다. 틀렸습니다. 정곡하지 못했네요. 네. 네.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요. 요 5번 문제. 아유. 혹시 아시겠나요? 아유, 혹시인가요? 그런 거 모릅니다. 아, 그냥 그래요? 추측을 한다면 근데 네. 찍었어요, 자, 저도. 네, 잠깐만. 추측을 한다면 찍었다 이 내용으로 한번 네. 비교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거북이법. 마차 보호법. 거북이법. 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 맞게 말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죠. 네. 아, 어느 쪽이 그렇군요. 좀 더 가깝나요? 찍었어도? 아무도 없나요? 제가 원하는 말에서는요,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기회 주셔도 네. 뭐. 이 자동차,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네. 그때까지 마차 산업의 마차 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수들도 있고 마차를 만들어내고 뭐 말도 부리고 그렇죠. 이러면 이런 마차 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자동차가 딱 생기고 나니까 이 마차 산업에서 화들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압력을 넣은 거죠. 항의를 계속하고 그래서 기존의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네, 네. 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에는 세 사람이 있어야 했답니다. 운전사, 기관원, 그때는 그 기관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원 그리고 기수가 있었습니다. 기수까지. 네. 어떻게 해서 이 속도를 제한하게 했냐면,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 기관차인 자동차가, 그 쉥 증기를 하고. 뿜어내면서 가면 시끄럽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많이 이거. 놀라죠. 그 말들이 놀라서 펄떡 뛰면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알리는, 기수가 앞에서 달려가는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기도 한데요. 이 기수가 자동차의 한 55m 앞에서 네. 이제 빨간 깃발을 들고서 붉은 깃발을 들고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럼 말 타고 가서 알리나? 그래서 뭘로 알리는 걸까? 제가 여기 찾아본 걸로는 뛰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뛰어가요? 네. 아, 가만있어 봐. 그래서 속도가 시속 7km. 시속 6.4km 아, 그 정도면은 뭐 사람이 뛰는 거 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어느 정도 저기 되겠네. 그 마라톤 달리기 10km, 12km 네, 무슨 네. 뛰니까 시속으로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리고 도심 시가지에서는 3.2km. 아, 그러면 충분하겠네. 네, 네. 그래서 이 들고 붉은 네. 깃발을 들고서 막 앞에서 가면 네.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이후에야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듯하네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마차에 이제 이 자동차 때문에 놀라지 않게도 하고, 그다음 만약에 그러지 못했는데 자동차 앞에 갑자기 마차가 나타났다면 자동차 무조건 멈춰야 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년을 이 법이 물론 중간에 개정은 되었지만 네. 이렇게 지속되다가 결국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미국과 독일에 빼앗겼다는. 빼앗겼다. 독일이나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데에 빼앗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대착오적인 규제,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이제 비유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법이죠. 자, 야, 네. 그래도 모르겠네. 네, 그래도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제가 설명한 말 중에서 이 법의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저는 방송 듣고 와서 정답 이야기할게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다면 여기에서 한번 이 법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그 법의 명칭은 영어로 하면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라고 합니다. Locomotive Act. 이 locomotives는 증기 자동차, 기관 자동차를 네.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도로상에서 이제 이 기관 자동차 조례로서 그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귀뜸은 기수가 좀 걔가 좀 문제인 것 같아. 기수. 네. 기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5초 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설레발파. 2초, 역시 상상이 안 되네. 2초, 기수야 기수. 3초, 4초, 포기하겠습니다. 5초. 자, 지금 포기. 자, 정말 포기인가요? 아, 포기. 포기요. 진짜 안 말려야 되겠어요. 안 말려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자, 이 법은요. 네. 붉은 네. 깃발법이라고 뭐야, 이게. 합니다. 별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 아무리 네. 멸칭이라도 그렇지 네. 이게 좀 힘드네요. 붉은 너무. 깃발법 힘들어요. 그리고 적기 조례. 기수는 그 연결이 됐네. 아니 그러니까. 깃발은 제가 골비님이 얘기했죠. 제가 입으로는 기수를 했는데 머릿속에는 깃발이 깃발. 있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을풀려다가 너무 말리는 것 같아서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사상식 네. 편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자칫 이 법을 제가 입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다가 멈칫했던 거였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기수법, 붉은 기수, 깃발법. 네, 깃발법. 네, 붉은 깃발법. 이 한자 말로는 적기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데 적기 되게 조례.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적기조례. 그렇게 느껴지죠. 네, 붉은 깃발법, 붉은 깃발 조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난 8월쯤인가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은산분리법 네, 네. 고하면서 네. 요 표현들이 네. 그 당시에 나와서 많이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은산분리. 네, 네, 그래 금산분리에서 이제 은산분리로 바뀌었죠. 자, 네, 네. 이걸 틀림으로써 결국 오늘도 세 문제. 오늘도 결국 세 누구나 문제로 맞출 수 있는 세문제선에서 네. 끝내야 하는 이 비참함은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네. 아, 나머지 못 맞힌 두 문제는 새로이 들어서 새로운 이 지식 상식 뭐 이런 걸로 싸우시면 문제를 되죠. 일으키려면 우리가 기억을 네. 잘 못하는 게 문제긴 하죠, 사실. 네. 뭐 그렇지만 전곡을 네. 찔렀다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앞의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네. 그 관역을 전곡이라고 관역의 한가운데죠. 네, 관역의 한가운데를 전곡이라고 했던 것도 얼핏 네. 또 기억도 나요, 그런 것도. 네. 듣고 나니까 좀 근데 알겠죠. 평소에 우리가 활 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걸리는 거죠. 붉은 깃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 뭐 붉은색 싫어해. 붉은 깃발 들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긴 웃기죠. 하죠. 네. 자동차보다 앞서서 가서 자동차 합니다 이러는 거 자동차 아니에요?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사람이 뛰는 거리 뒤에서 가야 되는. 이게 지금 기계가 네.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 네. 그 흔히 사람들이 막 입에 침튀기며 얘기하는 네. 4차 산업혁명. 네. 그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그러게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4차 산업혁명이 왜 좋다고 그렇게 난리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하고 네. 비슷한 현상인데, 네.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보이는 게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그럴 수 있겠어요, 있죠. 그죠?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 그 스피커 요즘 그거 많이 네. 쓰잖아요. 네, 네. 예, 그 놈을 그 틀어 놓으려면 그 네. 놈이 새벽 5시에 나를 깨우게 하려면 5시에 깨우기 전에 4시 50분에 가서 그 놈의 전원을 켜줘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시대 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문제 재밌으셨나요? 아우, 네, 재미있었고요. 네. 근데 역시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렇죠, 뭐. 네. 우리가 다음에 4점 혹은 5점을 달성하는 날,
서로를 축하하면서 떡 돌려요? 떡 그런 날이 돌리진 않- 오겠죠. 뭐 분명히. 그런 행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알토란 속석은 쭉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도산 12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고도 당시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 다 이제 성리학자들이죠. 이들은 훈민정음을 문자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을 갖고 학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황 선생님 같은 분은 물론 이제 이분도 대부분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하셨고 이제 한자로 기록을 남기셨죠. 그렇지만은 바로 언문의 어떤 필요성, 가치 이런 것을 또 정확히 인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산 12곡 이 노래를 지을 때 바로 이제 언문으로 지으신 건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한가히 살면서 병을 다스리는 여가에 물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으면 늘 한시로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도 다 한자로 썼다, 한시를 썼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과 달리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로 부를 수는 없다.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우리말로 엮어야 하니 이는 우리말과 한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이 한자로 쓸 수 있는데 노래를 할 때는 이거 한자 갖고는 이거 잘 표현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말로 엮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말로 엮으려면은 역시 언문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도산 12곡은 이제 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또 학문하는 삶,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12곡 가운데서 두 번째 노래,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나네 이중에 봐라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이게 이제 조선 중기의 조선말이라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르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새 말로 풀이하면은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연기나 노을에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 하는 일 없이 그저 늙어만 가는구나. 예. 자, 이렇게 이제 언문으로 썼기 때문에 조선의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황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밝히셨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정철 같은 분이 이제 또 한글로 가사를 많이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